1번 2009년도 판례에 이 판결유지 뒷부분 2번 보면 회사의 등기를 해태한 때에는 등기 해태 당시 그 회사의 대표자가 이게 회사의 대표자가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된다. 그래서 그 대표자 주소지의 지방법원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겠죠. 법령에 보면은 비정사건 247조에 보면은 과태료 사건에 관할해가지고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태료 부과받을 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그래서 회사의 대표자가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된다고 했으니까 그 대표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관할이 되겠죠. 맞는 내용이고,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한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로서 불복할 수 있고 즉시 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도 있다. 248조 보면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하고요. 법원에 재판하기 전에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야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의 의견을 구해야 되고 양쪽 다 당사자든 검사든 양쪽 다 즉시 항고할 수 있고 이때는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 조문 그대로 내용이죠. 맞는 거고, 등기 해태에 대하여 신청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 그 위반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과태상을 통지할 수 없다. 등기기관 도구하면 과실이 있는지 어쨌는지 불문하고 그냥 현실 상태를 기준으로 과태료가 나가죠. 그래서 회사들은 이런 거 임원 변경되고 뭐 대표이사 변경되고 뭐 주소지 뭐 본점 이전 하여튼 이런 그 상업등기 관련해가지고 변경사항이 있으면은 그 기한 내에 바로바로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업등기도 법무사의 주 수입원 중에 하나죠. 이렇게 그냥 과실이 있든 없든지 간에 그냥 기한 내에 못하면 무조건 과태료가 나가기 때문에 이건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현실에 가까운 내용이기도 하고. 4번이 그래서 틀렸습니다. 과태료 나갑니다. 과실이 있든 없든 뭐 정당한 사유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무조건 정해진 날짜 이내에 다 해야 됩니다. 왜냐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런 상업등기 의무가 있다는 거를 설립등기 할 때부터 알고 시작을 하는 걸로 간주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들을 법령을 다 숙지하고 충분한 기간을 주었기 때문에 뭐 이런 개별적인 핑계를 가지고 그런 거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등기를 공시를 통일적으로 해가지고 정해진 기간 내에 딱딱딱딱 등기가 되어서 그 현실에 맞는 등기를 해서 모든 이 회사와 관계된 모든 이 사회의 경제 질서가 돌아가는 것들을 그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개별적인 회사들의 그런 사정들은 봐주지 않습니다. 무조건 법에서 정해진 기한 내에 임원이 변경되었으면 변경되었다, 회사 주소를 옮겼으면 주소 옮겼다, 상호를 변경했으면 변경했다, 이렇게 다 등기를 해줘야 됩니다. 제때. 그래서 4번이 틀린 거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상업등기의 취지, 가장 원초적인 목적,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상법에 보면은 합자조합의 경우에 이렇게 게을리하면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나간다. 이게 과태료가 나가기 때문에 회사들이 다 이거 제때 다 상업등기를 해야 됩니다. 법무사 통해서.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이렇게 해서 상법에 이렇게 조문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과태료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중에 이제 행정질서벌에 해당하죠. 행정법을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이 행정질서벌이라는 단어를 알 거고, 이제 뭐 법무사는 행정법이 이제 시험범위에 안 들어가니까 아마 이런 단어가 낯설 건데, 여튼 이런 것들은 고의과실 요하지 않는다 라는 이런 대법원 판례도 있고요. 고의과실과 상관없이 저기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빨간불인데 신호를 미처 못 보고 빨간불인데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마침 경찰이 단속하고 있다가 신호 위반으로 단속을 했어요. 그랬을 때 아유 내가 지금 집에 걱정 근심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거 생각하느라고 내가 빨간불을 신호등을 못 봤다, 그런다고 해서 그러면은 신호 위반 과태료 물지 않고 경찰이 봐주고 그런 거 없죠. 그냥 단지 신호 위반을 했다는 그 결과 자체를 놓고 과태료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위반자의 고의, 네가 고의로 신호 위반을 했는지 뭐 과실로 집에 걱정 근심이 있어서 그거 생각하느라고 걱정하느라고 신호를 미처 못 봤는지 그런 건 따지지 않는다. 그런 걸 따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다 이런 거 들고 나와서 따질 거고, 이러면은 이 질서가 잡히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건 필요 없다. 그냥 네가 빨간불임에도 불구하고 뭐 진행을 했다? 그럼 그거에 대한 그 현실적인 사실을 놓고 과태료 나가는 거죠. 신호 위반으로. 그런 겁니다. 위반자의 고의과실 요하지 않는다. 그런 거는 고려하지 않는다. 4번이 틀렸고, 5번 회사의 지배인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과태사항 통지를 하지 않는다. 지배인에 관한 거에서는 그 기한이나 어떤 그런 그 법령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배인 등기의 경우에는 등기 기관에 관한 정함이 없다. 뭐 개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회사 지배인인 것도 마찬가지고 개인 법인 다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그래서 과태상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과태료를 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등기 예규가 보니까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에 있어서의 과태상 통지에 관한 예규 이름도 엄청나게 길죠. 이런 예규가 있어요. 여기에 그 2조 1항에 보면은 조문이 나와 있고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배인에 관한 등기에 관해서는 네, 통지하지 않는다. 어차피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건 특이하죠 좀. 그래서 5번은 맞는 겁니다. 그 다음 42번 등기사항과 등기효력. 개인 상인의 상호에 관한 등기의 변경 등기는 절대적 등기사항이다. 여기서 포인트는 변경 등기죠. 개인의 경우에는 상호를 반드시 등기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뭐 먹자골목 상가 이런 데 보면 뭐 그냥 개인들이 운영하는 뭐 많은 가게들이 있죠. 감자탕집도 있고 뭐 칼국수집도 있고 냉면집도 있고 김밥천국도 있고 뭐 되게 많아요. 그런 개인 사업자들 그런 분들이 하는 상호들을 반드시 상업등기부에다가 등기를 해야 영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등기 안 해도 영업할 수 있어요. 다만 등기를 하면 더 두텁게 보호가 되죠. 그 같은 상호를 쓰는 사람이 그 부정한 목적이 법률상 추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입증 책임이 전환되는 효과가 있어서 상호 등기를 해 놓으면 더 법률상 두텁게 보호가 되긴 하는데, 상호를 등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영업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고, 또한 다른 사람이 상호를 똑같이 썼을 때 같은 지역에서 그랬을 때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라는 걸 입증해가지고 상호 못 쓰게 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여튼 개인의 상호는 강제사항은 아니다. 다만 일단 상호를 등기를 했으면 그때는 변경사항이 있게 되면 그때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잘못된 상호가 있으면 안 되니까 등기부에. 항상 사회 질서, 경제 사회 질서를 위해서 올바른 등기가 유지되도록 하는 게 나라의 목적이고, 이 상업등기 입법 목적이라고 했죠. 운영하는 제도 취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변경 등기 보면은 상호를 등기한 사람은 변경되거나 뭘로 바뀌거나 아니면 폐지한 경우, 이제 없어졌어요 그 상호가. 그러면 당연히 빨리 이 등기를 해야 됩니다. 강제돼요 이때는. 그 상호 자체는 등기 안 하고 영업해도 상관없어. 네 마음대로 해. 뭐 등기를 하고 있으면 더 두텁게 보호되는 것 뿐이고. 그런데 등기를 안 하고도 영업은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지만, 만약에 등기를 했으면 그때는 변경사항이 있거나 폐지된 경우에는 반드시 등기부를 고쳐놔라. 잘못된 등기부를 계속 그렇게 만들어 놓지 마라 이거죠. 그래서 안 할 거면 안 하되 할 거면은 제대로 다 하라 이거죠.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비대칭이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맞는 겁니다. 개인은 이거 강제 아닌데 이러고, 절대적 이거 아닌데 이러고 1번이 틀렸네 이러면 안 되죠. 변경 등기를 말하는 거예요. 개인은 자유지만 일단 했으면 그때 이후로는 변경 등기는 절대적 등기사항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상호를 등기한 사람은 기왕에 이런 접속사를 넣어주면 아주 명백해지죠. 기왕에 상호를 등기한 사람은, 이왕 상호를 등기한 사람은, 이런 식으로 맞는 겁니다. 그래서 2번 지점의 지배인에 관한 등기사항은 지배인을 두지 않은 본점 소재지에서는 할 수 없다. 본점과 지점은 구분된다고 했어요. 과태료도 따로따로 나갑니다. 그래서 상인은 가나요?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해야 된다. 본점에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점 지배인은 지점에서 해야 돼요. 본점 지배인은 본점에서만 해야 되고, 서로 터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 맞는 내용이고, 외국회사의 영업소에 대해서는 상법에 의해 설립되는 동종의 회사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의 지점과 동일한 사항을 등기하므로, 이런 조문이 있죠. 상법 614조. 외국회사에 관한 장이 있어요.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려면 대한민국의 대표자를 정해야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대표자 중 한 명 이상이 대한민국에 그 주소를 두어야 된다. 외국회사는 그 영업소 설치에 관하여 대한민국에서 설립되는 동종의 회사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 지점과 동일한 등기를 해야 된다. 상법 614조 조문 그대로 내용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이런 법이 있어요. 아마 이 문제를 풀면서 처음 이런 법도 있어 하고 보는 분도 있겠죠. 근데 아무튼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 회사라고 해서 별다른 게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에 비슷한 회사, 예를 들면 외국 은행이 우리나라에서 들어와서 영업점을 내고 하면은 우리나라 시중 은행 영업점처럼 같은 규정들을 준용하면 되겠죠. 동일하고 유사하니까 그런 식인 겁니다.
뭐 우리나라에도 커피숍 있고 외국 회사 커피점도 있죠. 네.